조국혁 신당에서 메시지가 이상하게 나와요. 뭐라고? 뭐냐면 북한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민주진보 진영의 혼란의 근원에는 연대의 실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왜 본인 얘기해? 유체이탈 합법을 쓰시면 안 되지. 남일하듯이. 민주진보 진영은 분열은 필패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본인만 명심하시면 돼. 아니 집에서 일기장 했어. 박은정 의원이 네. 김호중 씨랑 나와서 네. 보안사건 말씀하셨어요 어제. 어느 날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것은 수사권 전쟁입니다. 이 모든 진영 내 싸움이. 당권 경쟁에다 보안사건이 있는 거는 또 진짜 비겁한 거예요. 네, 네. 진짜 야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선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국혁 신당은 지방선거 결과와 진보 진영의 혼란을 두고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남의 일처럼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중단해야 합니다. 당권 경쟁에 보안 수사권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진영 내 싸움을 선동하는 야비한 행위이며 이는 국민과 피해자에게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적 태도입니다. 정치적 의제는 실질적인 입법 성과와 책임 정치를 기반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특정 프레임을 씌워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배척하는 방식은 진영 전체를 고립시킵니다. 조국혁 신당. 네. 조국 대표 이제 뭐 전국 투어 뭐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역에서 낙선 인사는 열심히 하셨나? 그 끝나고 나서 끝나고 이제 며칠 뭐 동안 하셨는데 11일 동안인가? 11일 했다고요? 오, 오래 했네. 11일인가? 했나 봐요. 이제 그래. 페이스북 올리고 네네네. 했는데 아니 이제 호남 쪽에 가서 인사하신다고 오늘 페이북에 보니까 음. 있는데 조국혁 신당에서 메시지가 이상하게 나와요. 뭐라고? 뭐냐면 네. 이번에 이제 진보 연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당, 민주당, 이 범진보 연대가 네. 못하면서 네. 실패한 거다. 네. 조국 대표는 이제 페이스북에 뭐 부덕의 소치다 음. 이렇게 이제 한 줄 붙였더라고요. 근데 행간의 의미는 음. 물론 부덕의 소치 본인 맞죠. 그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사실 우리는. 근데 아니 뭐 팩트는 팩트니까. 그쵸, 팩트지. 미안한데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위도훈에서 그 조롱했어요 아저씨. 네. 그래요, 맞아 부덕한 거 아시네 이제.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선거 때 몇 번 지적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오늘 신장식 권한대행이 뭐라고 하냐면 선거연대 이게 이렇게 이게 약간 제3자 합법을 써요. 뭐 예를 들면 지방선거 결과를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민주진보 진영 혼란의 근원에는 연대의 실패가 있다. 아 이거를 그거 왜 본인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를 네. 유체이탈 합법을 쓰시면 안 되지. 남일하듯이. 그 근원에는 조국혁 신당이 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 이런 자기네가 하는 말이 할 때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 본인들이 가장 비판했던 사람이랑 닮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박근혜, 윤석열을 욕했으면서 그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유체이탈이잖아. 뭐라 하냐면 민주진보 진영은 분열은 필패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본인만 명심하시면 돼. 아니 집에서 일기장 했어. 우리는 그거 잘 알고 있어서 몇 번 제안했잖아요. 참고 하자고. 참고 형님도 그죠. 우리 네거티브 하면 안 꺼낸다. 된다. 아니 참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다. 그죠? 아니 이게 아, 누구한테 진짜. 하는 소리야. 근데 이게 익숙해. 이제는 아. 조국 선생님은 그게 좀 익숙해. 네. 아니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우리 어머니하고 조국과 관련해서 싸울 때. 네. 어? 징글징글합니다.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 아니 어머니 조국이란 사람이 뭐 검찰이 뭐 멸문주화 시키고 그거 억울하죠. 그렇죠. 검찰이 잘못했죠. 과도한 수사 있었죠. 누가 뭐래 있었죠. 맞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이 사실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실이 잘못이라면 그렇죠. 위법하다고 하고 그것이 다른 어떤 어린애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가 있고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특혜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나는 그래 우리 진영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도와줄게라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이 과정이 없이 나보고 무조건 우리 진영 사람이니까 도와줘라 지지해줘라 하면 나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 진영이 오히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혐의가 만약에 그 있잖아 세무 신고할 때 세무사한테 맡겨놨는데 그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뭐가 됐네. 아니면 이게 큰 주의를 안 기울여서 과실로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겼었는데 못했습니다. 그쵸. 이런 거면 오케이. 네. 아빠 준비됐다. 본인이 하셨잖아요. 그쵸. 아들 대리시험. 아들 그래. 대리시험 하셨고 다 본인들이 해갖고 업부 받은 거잖아. 본인 PC에서 나온다니까요. 아쿠아팰리스 그런 거 다 본인 PC에서 그리고 나와요. 막 증거를 자기네들이 인멸하려고 하면서 그거를 증거 보존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하고 똑같은 논리적인 모순인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단순한 이유. 야 우리가 잘하자. 뭐 이런 거죠. 그걸 왜 우리야? 아니, 제가 생각해요. 삼구갈비 이거 막 이게 뭐 아무튼 뭐 먹방 하다 갑자기 두 분이 뭐 우리가 삼구갈비 말고 다른 거 뭐 했는데 먹방 하다가 뭐 사고가 났어. 예를 들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국산으로 했는데 중국산에 그럼 제가 잘못한 거지. 그쵸. 제가 정변 형님 열심히 합시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아니 당장 죽방 때리고 싶은 거 아니었어. 나는 패널 가서 먹은 죄밖에 없는데 갑자기 형님 우리 원산지 속이시면 안 돼요.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이런 시각들
네. 이게 일단은 아까 말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게 한마디만 덧붙이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김재현 후보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엊그제까지 정치연대하고 4당, 5당 연대하다가 갑자기 뒤통수 치면서 전화 안 받고 그거를 진보연대를 처음 깬 사람이 조국 대표예요. 네. 그 배신감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음. 국힘제로 유이동 신경 쓰지 마라. 유이동이 신경 쓰이니까 우리가 몇 번 얘기했냐고. 이러면 잘못하면 유이동이 된다고. 다 같이 죽는다. 그 얘기도 하고 음.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판에 제가 이게 사실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밑자락을 까는 거야. 뭐라고? 그 뭐냐면 음. 조국 대표는 그러니까 이미 네거티브로 엄청 때려가지고 김용남 의원이 후보가 완전히 마음이 상해버렸어. 삔또가 상하는 걸 확인하고 아니 가족 간에 그 녹취 빼낸 거 TV조선이 그 한 걸 가지고 가족의 그 가족사까지 지금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 마당에 사람 그렇게 패놓고 야 우리 친하게 지낼 수도 그 드라마 참교육에서 칼로 찔러놓고 우리 같이 친구 된다. 그렇지. 이런 가해자 피해자가 말도 안 되는 유니버스에 들어가는 완전 거야. 학교 폭력이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앞에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필요하면 후보 단일화 하겠대. 아니 후보 단일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일화를 하려고 했으면 행동을 그렇게 했으면 안 돼. 과정이 그렇죠. 중요한데. 그렇죠. 만약에 진짜 생각이 있었으면 적당히 때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할 거였으면 그렇죠. 김용남의 어떻게 보면 그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그 뭐 생각이나 아니면 그렇죠. 금융관 뭐 이런 것들을 아 나는 뭐 토지 공개념 얘기하면서 나는 너보다 왼쪽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더 지금 베풀기 위해서 뭐 AI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격했다면 되죠. 그렇죠. 단일화 되죠. 왜 안 돼요? 네. 근데 가족 그것까지 다 해놨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그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질렀잖아요. 네. 타당도 그렇게 안 질러요. 아 유이동도 그렇게 안 했어요. 네, 유이동도 안 하는 짓을 물론 유이동은 박혀있는 정가로 박혀있는 판결문을 깠지. 아니 그렇게까지 해놓고 나중에 말로는 사람 이렇게 밑에서 해놓고 말로는 아 우리 단일화 합시다. 이래놓고 아 김용남이 단일화 안 해서 우리가 단일화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행동을 행동을 빌드업을 했어야 되는 아, 거야. 이게 자기네가 그렇게 비판하는 검찰이랑 뭐가 다르냐고. 본인들이 잘못해둔 거 뒤집어갖고 너네가 했다.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그래서 돼. 이제 와서 무슨 진보 진영 패배는 분열은 필패라는 교훈을 아, 교훈은 본인이 없고 집에서 아니, 일기로 쓰라고. 아니 그 말은 그냥 나는 본인들끼리 그냥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렇죠. 조국 저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네. 앞으로 이러지 말자. 그렇죠. 이렇게 되네. 우리가 좀 혼났네.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럼 뭐 갑자기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죠. 킴 15,000원. 김님이 아, 예, 네. 15,000원 고맙습니다. 15,000원. 아우, 친구들 감사합니다. 만나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는 조롱당합니다. 아이고.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21살부터 37살까지 권리당하는데 친구들과 정치 얘기도 못합니다. 제가 그래요 요즘에. 예. 분석기님 10,000원 고맙습니다. 허위 조작 특히 위조범 조국 그 많은 죄들이 정치하고 무슨 관계죠? 네. 자범을 믿어서 상처 심하게 받았네요. 네. 진실은 10분 투자면 돼. 네. 재미나이한테 조국 범죄 혐의 딱 치면 다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무튼 요거 지금 조국혁신당의 얘기를 저희가 왜 하냐면 네. 이거를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채널이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네. 아하. 합당했으면 이겼다. 이겼다.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야. 합당했으면 강원도도 졌고 제가 볼 때 부산도 졌어요. 다 졌어요 그러면. 합당했으면 이 끝장났죠. 네. 그리고 합당했으면 오히려 지선을 분열 때문에 어떻게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합당했으면 진짜로 합당했으면 분열도 분열인데 제가 볼 때는 중도한테 표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새로 정청래 대표가 이 정도면 이겼지 않느냐는 그 상과 아마 다 날라갔을 겁니다. 강원, 뭐 부산, 울산도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무튼 요렇게 지금 혁신당 가고 있고 우리 이거는 쇼츠가 하나 하는데 요거만 하나만 보고 가죠. 박은정 의원이 네. 그 이제 큰 채널에 김호준 채널 나와서 네. 보안 사건 말씀하셨어요 어제. 아. 쇼츠 하나 보시죠.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고 네. 30초짜리. 엄청나게 이 진영 내부에서 싸움이 막 크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수사권 전쟁입니다. 이 모든 진영 내 싸움이 수사권 전쟁이에요. 지금 당권 경쟁이 수사권 싸움이라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그렇다는 관점에서 거죠. 보자면 그럼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안 수사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면 살아나는지는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되는 그러니까 더 알겠잖아요. 야,
시작. 한마디만 할게요. 네. 한마디만 해라. 네. 좀 긴데? 몇 마디 더 해. 이번에도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한국경제에서 이제 경찰분들 퇴직 엄청 많이 해갖고 네. 한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동대문 경찰서 앞에 청량리에 재사무소가 있어요. 네. 매번 경찰이랑 저희는 경찰이랑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네. 가면 정말 순경이랑 경위만 남았어요. 음. 경찰 내부에서도 조금 진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수사부서 기피해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치. 그분들이 경찰분들이 잡아오는 건 제가 볼 때 세계 1등입니다. 너무 잘 잡아요. 체포 잘하죠. 체포 너무 잘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재산범죄 같은 거에서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본인들도 골치 아파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하기 싫으니까 다 수사부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 주장하시는 분들 딱 보면 그거예요. 검사정관, 판사정관 혹은 경찰대 출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해관계. 그러니까 일 많아지지. 예. 그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어요. 이미 검사정관 분들 영업이 잘 되죠. 영업이 너무 잘 되죠. 지금 경찰대 출신들은 논았어요. 그렇지. 예.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저 방송에 나와서 보안 사건 얘기하거나 매불쇼에서 항상 제가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저 빼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 경찰대 출신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 네, 경찰대. 그리고 사실 그거 불법이거든요. 경찰대 다니면서 로스쿨 다니는 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없어졌는데 네. 옛날에 야간 로스쿨 가고 막 그러니까 주간에는 로스쿨 가고 야간에 그 근무하고. 근무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지금 로스쿨 입시 통계 한번 보세요. 경찰대 출신 엄청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진짜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박상용 같은 사람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제도도 물론 문제가 있죠. 근데 제가 제2의 윤석열, 제2의 한동훈, 제2의 주진우, 제2의 박상용이 나온다면 이제 경찰대에서 나올 겁니다. 아 경찰대 출신 변호사. 네. 야 근데 저거는 박은정 의원님 뭐 저희도 초대 몇 번 했고 이제 계엄에 대해서 나름 바른 목소리 낸 거 있었는데 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또 보안 사건 꺼내가지고 우리 예견했잖아요. 이거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핵심 공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뭐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래요. 이게 다 대통령께서는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막연히 폐지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국회가 이것을 해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전당대회 때 나올 얘기인가? 아니죠. 그쵸. 지금 원구성 됐나요? 법사위 됐지. 구성도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전당대회 끝나고 어차피 이거 형사소송법 10월. 개정은 10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8월 17일에 끝나니까 저는 새로운 당대표가 총의를 잘 모아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왜 자꾸 1인 1표라든지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꺼낼까? 그래서 저는 친석계 대 친천계로 만들려고 하는 그 프레임하고 똑같다. 아 그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이 구도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질 것 같으니까 저는 그것을 착시 효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은 저분이 그리고 국회의원이에요. 네. 보안수사 연구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국민 전반의 법안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기의 관점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안수사 원툴로 하지 마시고 본인 일을 좀 하세요. 그거 말고 어떤 입법 성과가 있었는지를 나가서 오히려 홍보하시는 게 본인 정치 인생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분 윤석열 탄핵되면은 정치 안 하신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목적이었죠. 예, 그것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당권 경쟁에다 보안 사건 있는 거는 진짜 이거 진짜 좀, 비겁한 거예요. 네, 네. 진짜 야비한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화나는 게 이게 형사사법 체계 같은 경우에 딴 제도랑 다르게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자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생겨요. 그쵸.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보안수사권 폐지자 되나요? 저는 논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임을 했을 때 보안수사권이 있으면 그 검사가 해버리면 되는데 안 되면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이의 신청 300만 원 더 가온나 해야죠. 그치. 우리 일 더 하는데 돈 더 벌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제가 1,500만 원 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일단 수임 500에 하고 보안수사 없어서 이거 이의 신청해야 됩니다. 300 더 주세요. 요즘에 변호사들 이렇게 쪼개기 쓰면 엄청 잘 돼요. 근데 이게 변호사들이 돈 잘 버는 거랑 별개로 예전에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검사가 피의자를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그 당사자들이 수임을 해갖고 변호사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가 저는 잘 될 거라니까요. 그렇죠. 야, 근데 이 프레임 근데 저 방송 보면 네. 저도 뉴스공장 과거부터 쭉 봐왔었는데 요새는 안 보는데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 방송 볼 때는 설득이 돼요. 아니, 저는 그게 더 불안한 지점이에요.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출마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래도 이 거대 유튜브의 폐해에 대해서 저는 회초리를 들 때가 됐다. 그러니까 누가 어제 만난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뉴스공장에게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러니까 방금 그게 이정주 기자가 했던 말하고 네.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뭐 그런 것을 일일이 찾아볼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그럴듯하네. 끄덕끄덕 되면은 그냥 이제 그렇게 믿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선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자꾸 이제 이 김어준 씨에게 제기됐던 그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 그거 아니에요? 본인이 했던 말 중에서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러면 자 그런 차원에서 보안 수사권도 그래요. 맞아요. 이게 나중에 잘못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아까 말했듯이 나는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은 그에 따른 적절한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안이 필요하다. 어차피 그것은 입법부에서 또 그쵸. 개정을 전해서 할 일이니까 현명하게 잘 해주시길 바란다 하면서 본인의 입장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과 달리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잘못됐다고 지탄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대통령이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라고 누가 믿어줍니까? 그쵸. 그냥 그 이재명 대통령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때 김어준 씨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박은정 씨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 맞아요.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올공집회도 사실 법상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잖아요. 보안 수사권은 결국 민주당의 색깔처럼 되고 이게 왜 1호 정책인지 왜 1호 쟁점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실 해야 될 수 있는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정말 의제, 미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선명성 부각하려고 이것만 띄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만약에 폐해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다 민주당 탓 정권 탓으로 보일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 지금 뭐 부시선거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재선거, 수개표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원내 데리고 와서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빼고 거의 대부분은 국조특위, 그쵸. 특검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이들도 결국 이것은 개헌으로 완성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개헌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이번 기회에 해낼 수가 있는 거. 그게 어마어마한 업적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정청래 대표는. 나는 이게 좀 판단은 이렇게 좀 아쉬워요, 이게. 제가 이 예시를 왜 드냐면 두 분 똑같은데 이게 이 정치는 책임의 영역이 맞아요. 진짜 잔인한 게 우리 기자들이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좀 뒤끝 같아도 저희는 기사를 계속 쫓아가야 돼요. 뭐냐면 기억나시죠? 2020년에 민주당이 170석 얻은 다음에 네. 미래통합당 황교안 폭망하고 103석 얻고 그때 범진보가 180석에 달했거든요. 네. 그때 처음으로 뭐냐면 서울시장 박원순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회 풀세팅 됐죠. 네, 입법하고 지방 정부에 싹 먹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그때 통과된 법안이 그 유니스군 있잖아요. 거짓말 친 거. 저는 임차인입니다. 알고 봤더니 임대 겸 임차인이었어. 근데 그 유니스군 그거 할 때 막 반향 이랬지만 임대차 3법 그때 민주당 통과시켰거든. 그렇지. 그러면서 그걸로 집값 찾겠다 했어요. 자 잡혔냐고요. 음. 아니 물론 법안이 완벽한 법안은 없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 전망이 틀릴 수 있고 국회의원이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정당이 완벽한 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를 요구할 정도로 야박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네, 다만 네. 그때 자기들이 예치고 이것만 하면 전세기간 2년에 4년 늘고 뭐 몇 개 더 하면 여러분 집값 잡힙니다. 그거 안 잡혔잖아요. 네. 안 잡혔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사과라도 하든가. 네. 그럼 그때 만약에 국토 있고 발의했던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 파묘해서 뭐 옛날 거 캐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꼬리표를 달아놨어야 돼. 그래서 저는 법안이 좀 길어도 법안에 의원들 이름 넣는 거 전 찬성해요. 이름에 뭐 예를 들면 윤희숙, 박주민 뭐 이렇게 무슨 법? 네, 등등등등 이름법으로 해서 한 50자 해보러 아니면 윤희 박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이런 거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책임 묻지 않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또 무책임한 법이 돼요. 이게 네. 그 2018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랑 조국 사태 때가 겹치는 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박근혜 탄핵될 때 진짜 법조계가 신났었어요. 우리가 피가 있는 혁명이 아니라 법으로 탄핵을 그치. 시켜서 그때 진짜 진보적이고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친민주적인 법조인이 정말 많은데 그때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저런 조국을 옹호한다고? 판결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검경 수사권 이렇게 하고 특수부를 강화해준다고? 아니 검찰 개혁하자면 왜 특수부를 강화해? 그렇지. 그리고 경찰 저렇게 하면 어떻게 통제할 건데? 그쵸. 라고 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잘못된 길로 간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 검찰주의자라고 했어요. 그럼 그런 너 왜 의미에서 반대하냐? 왜 반대하냐? 왜 반대하냐고 오해받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부족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저희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래요. 김규현 변호사 나오잖아. 역시 검찰 출신이라 그래. 아. 뭐 누구 나와서 그러잖아요. 역시 모 출신이라 그래. 저 아무도 못 가는 게 저예요. 검찰 정관 아니죠. 그 경찰서 앞에 사무실 있죠. 그 실제로 저는 특수수사도 변호해봤고 일반 형사 사건도 하고 있고 현장에 있어요. 저 청량리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리 받으려고 하네. 자리 받은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자리 말고 AI 그 자리 받았습니다. 못생긴 거 얼굴. 뭐 받은 건 시계 하나 있어. 시계는 받았죠. 인정할게요. 시계는 받았습니다. 사실은 인정해야죠. 네, 이거 뭐라고 시계. 그 다음부터 안 불러 그래서 이 얘기하고 나서도 안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아무튼 이거를 책임 정치를 좀 네. 해줘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이재명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우려해서 한 말이고 네.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 알거든. 솔직히 저 사람들도 뭐냐면 그래서 책임 내가 어떻게 져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배치 때문에 되나? 그럼 그 사람 솔직히 말해서 불출마하고 배치 때문에 해결돼요? 그것도 안 돼요. 맞아. 그래서 그래서 책임질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는 그렇죠. 거지. 권한이 크고 예를 들면 집안에서 저희 와이프랑 뭐 애기랑 이사 가려고 그래. 근데 우리 애기는 나는 무조건 농촌 갈 거야. 엄마 아빠가 집값 떨어져서 안 돼. 싫어 내가 책임질게. 네가 어떻게 책임질게 돼? 내가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게요. 가면 뭐 하냐고. 나중에 고려장 당해가지고 우리 애가 대학 가고 엄마 아빠 버리면 저희 노후는 어떻게 돼요? 아들아 나를 그러지 마라. 근데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라는 게 그 애랑 그럼 네가 책임진다. 초등학생 네가 책임진다. 도장 찍어라. 그래서 가서 써라. 이게 부모의 할 짓이 아니야. 어차피 그거는 아빠 엄마의 책임이에요. 상식으로 아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알고 덤비는 거라니까 지금 사실은. 좀 영악하게 보면 어차피 말로는 책임진다 하겠지. 맞아요. 근데 그 책임 배지 떨어지면 그 책임진 거예요? 그렇지. 대통령이 먹는 욕, 그 책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져야 될 그 짐, 그 국정 운영의 부담. 본인이 대통령이냐고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우호적이었거나 지금 정말 정파성 없는 장애인들 학대당하는 거 변호 오랫동안 하신 김예원 변호사 같은 분도 사실은 그분이 국힘이랑 연결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까지 이제 그분이 워낙 그런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와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검찰 개혁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얘기하니까 이거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자분들이 그분한테 거의 폭격을 쏟아냈어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정당에 가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정말 소중한 전문가들의 마음을 읽는 거라니까요. 한 업계 전체를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검 또 사람 못 구해, 뭐 못 구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영이 작아지고 쪼개지고 있는데 본인들의 전체적 선명성을 위해서 방송 아침에 나가서 저러고 있는 거라고요. 정말 나쁜 거예요, 저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그러니까 책임 정치의 권한이 안 되기 때문에 애당초 성립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욕을 제일 많이 먹을 사람한테 토론하고 존중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자기 의견 제시했고 이제 국회에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를 할 만큼 한 거예요. 네,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